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자, 페트롤 전북 함앵커 간다. 오늘은 전주시청 앞에 시위를 하고 있는 노동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왔습니다. 피켓들을 들고 서 있는 건장한 청년들, 또 중년의 모습이 보인 남성들이 보입니다. 피켓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해고는 살인이다. 전주시장은 해고 노동자들에게 사과하고 원직 복직 시켜라. 전국 민주일반 노동조합 전북본부의 배수환 조직위원장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저희가 시청에 이게 본격적으로 시위를 하게 된 거는 올해 3월부터입니다. 3월? 예, 올해 3월부터고 해고가 된 거는 작년 8월 말일날 해고가 됐고요. 그러면 1년이 넘었네요. 예, 해고된 1년이 지는. 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3월부터 시위를 했으니까 예. 한 5개월 이상. 저희는 복직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 시청이나 이제 회사 그런 진호위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복직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게 그렇게 되지 않아가지고 시청 앞에서 그때부터 이 집회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왜 해고가 당했고, 왜 해고를 당했고, 왜 이렇게 시청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지 그 시작부터 지금 전말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시작은 그렇습니다. 작년에 이제 전주시가 번역화 단계로 가면서 12개의 업체가 있었는데 그 업체를 8개로 줄이는 과정이 있었어요. 12개 업체가 어떤 역할을 했었냐면 그 청소 밀간 위탁 수집 운반 그 회사였습니다. 예, 용역업체죠. 용역업체입니다. 전주시청에서 하청을 준 네. 용역업체. 민간 위탁 용역업체. 예. 전주시에서는 구역에 몇 명이 가라 거기까지만 하면 되었는데 누가 이제 어느 회사로 전직을 강요하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그 전직에 동의하지 못한다. 회사가 살아있고 저희는 거기 정규직 직원인데 왜 일방적으로 전직을 강요하고 다른 회사로 가라 그러냐. 이제 그거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계속 싸움이 이어오다가 나중에는 이제 8월 1일자로 해고가 됐는데요. 처음에는 동의했던 그 노동자들이 많지는 않았습니다. 네. 일부 노동조합에 있는 조합원들만 그 동의를 했었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 가처분도 냈고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시청에서 끊임없는 그 회유와 협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가지 않으면 고용승계를 해주지 않겠다. 그럼 너네 다 잘리니까 가야 된다.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거를 끝까지 견디지 못한 분들은 이제 전직의 고용승계 확인서를 쓰고 가게 됐고 최종적으로 남은 건 이 8명이 남았습니다. 예. 남아가지고 그 싸움을 하고 저희 원직 복직을 이제 요구하고 있는 중입니다. 배수환 위원장님은 네. 해고당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저는 그때 대형 폐기물 일을 하고 있었고요. 예. 한 회사에서 이제 뭐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조금씩 다른 일들을 하고 있었지만 그 같은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었어요. 대형 폐기물 처리 예. 일을 하고 계셨다. 예, 저는 그렇습니다. 원래는 그 전에는 성향별로 했기 때문에 예. 저희 회사가 음식물 쓰레기를 전문으로 하는 그 회사였어요. 예. 그러다가 번역화가 되면서 다 다른 분야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대형 폐기물로 갔고 또 다른 분들은 뭐 재활용을 가신 분들도 있고 뭐 음식물 그대로 하신 분도 있고 뭐 이게 뭐 그렇게. 자, 그러면 음식물 쓰레기에서 번역화가 되면서 대형 폐기물 처리 일을 네. 그 다음에 전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회사가 내린 지침은 어떤 것이었길래 동의하지 않았던 거예요? 회사가 내린 지침이 아니었고요. 전주시에서 일방적으로 결정한 사항이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는 노동복지센터라는 회사의 직원들이었는데 일방적으로 더마음이라는 회사로 전직을 하라고 했고 그리고 그 더마음도 구역도 전혀 다른 구역으로 가서 일을 하라고 했고요. 이게 위탁 업체가 다른 거예요. 예, 지금 완전 노동복지센터하고 더마음은. 다른 업체를 가라고 하니까 저희는 모든 게 단절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게 사소할 수도 있겠지만은 뭐 대출에 대한 부분, 기존에 대출 받는 게 이제 경력이 1년차로 바뀌지 않습니까? 그래도 예. 신입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저희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체결해왔던 단협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새로운 업체하고 이제 다시 새로 쌓아야 되는 그런 또 문제점도 있고요.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회사와 전주시가 이 말만 맞추게 되면 좀 강성인 노동조합이 있는 사람들을 언제든지 바꿀 수 있는 시스템이 돼버립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든 악용을 할 수 있고 단체 협약이라는 게 완전히 필요가 없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하던 일을 계속 하고 네. 싶은데 아니 하던 일 계속 하고 싶고 예. 내가 다니던 회사가 입찰돼서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저희는 당연히 용역근로자 보호지침에 의해서 네. 고용 유지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주장을 하는 거고 예. 그게 그 지침에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고용 유지를 우선으로 해야 된다고 나와 있는데 전주시에서 일방적인 해석으로 고용 승계를만 해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위원장님의 경우는 원래 다니고 있던 회사가 노동복지센터예요. 예, 맞습니다. 노동복지센터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존속이 돼요.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서 일을 해왔던 그 전문성을 살려서 계속 예, 저희가 주장하는 일을 하고 게 그겁니다. 싶은데 그 일을 할 수 없게끔 왜 이전 배치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 행정의 편의성 같습니다. 그거. 저희도 그거는 납득할 수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고 시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어느 구역에 몇 명이 필요한지까지만 지정을 하면 되는데 예. 개인 하나하나를 어디로 가라고 다 시에서 명령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시가 지경이나 다름없죠. 그렇게 그러니까 지침을 내린다는 것은. 불법 파견의 소지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한 것은. 보통은 그 원청이 있고 네. 하청이 있고 그 하청의 개념은 이제 위탁업체 개념인데 지금 지시까지 내린다는 건 원청인 전주시가 원청 역할을 한 겁니다. 원청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그냥 지금 보시는 직접 거죠. 고용 역할을 직접 고용을 저희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그게 잘못됐다. 지금도 그 회사는 저희한테는 미안한 마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근데 본인들은 지금은 뭐 안 만나본 지가 꽤 오래돼가지고 뭐 어떻게 입장이 바뀌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도 이제 그 회사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시에서 너무 회사도 괴롭히고 저희를 자르지 않으면은 해고하지 않으면 뭐 계약을 안 하겠다든지 뭐 이런 식의 협박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 그게 공문으로 다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 공문을 갖고 있어요? 저희가 지금 농사한테도 있을 거고 저희가 갖고 있을 겁니다. 혹시 해고된 8분이 다 똑같은 노동복지센터 회사의 직원들이에요? 같은 직원들입니다. 다른 회사의 8개 민간 위탁 회사의 직원분들은 그냥 순수히 동의를 한 겁니까? 해고자가 없는 걸 보면? 동의를 한 데도 있고 그냥 고용 유지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지금도 있고 고용 유지가 된 사람도 있지만 그분들은 해고가 되지 않았어요. 저희만 해고가 된 거예요. 시에서는 처음에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행정 편의상 원래 일하던 사람들이 그곳에 그대로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바뀐 상황은 어떻게 됐냐면 그 자리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거의 반절도 안 돼요. 다 옮겨지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 청소 대란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그게 그 대란을 막겠다고 한 게 오히려 지금 대란이 더 일어나게 된 그 시초이기도 합니다. 청소행정이 지금 본인들도 다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청소행정이 잘못되어 있다 지금. 그러면 지금 어쨌든 말씀을 들어보면 네. 행정 편의도 그렇고 네. 누가 봐도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것이 전문성에도 그렇죠. 도움이 되고 네. 회사도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네. 굳이 강제 전직을 할 이유가 없는데 지금 강제 전직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8명은 네. 지금 해고가 됐다. 이게 또 처음에는 회사도 저희하고 같이 하고 싶다고 해서 이 전직하는 거를 동의를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렇겠죠. 회사도. 네, 예. 회사도 이제 우리도 전문성이 있고 해서 그래 아무래도 같이 했던 사람이 좋으니까. 근데 전주시에서 했던 얘기는 뭐냐면 니네가 자꾸 회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계약 자체를 하지 않겠다 회사하고. 그래도 회사가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런 해고의 결정을 할 수밖에 없게 만든 게 전주시가 했던 그 상황입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 자, 이번에는 전주시 행정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청소지원과에 찾아왔습니다. 우리 허세영 과장님 인터뷰를 듣기 전에 오재성 주무관님 말씀을 먼저 듣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권역화를 하게 된 그 배경, 네. 그리고 권역화하면서 12개가 8개로 줄어들면서 그 4곳의 회사에 소속된 노동자들 네. 고용 승계뿐만 아니라 전체를 다 지금 이제 그분들의 입장을 들어보면 네. 권역화가 되면서 회사도 바뀌고 하던 일도 바뀌고 굳이 그러면 시에서는 왜 그렇게까지 네. 일을 해야만 했을까? 네. 그리고 왜 다른 분들은 그 지침에 따라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 8분은 왜 해고자가 됐을까? 하필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아마 우리 지금 시민들이, 우리 청취자분들이 들었을 때는 그분들의 이야기만 들어보면 시가 이해가 안 되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서 예, 그 입장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편하게 말씀하시죠. 네, 일단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는 23년 7월에 대행업체를 위주로 먼저 1차 권역화를 했습니다. 네네. 그때 당시에는 이제 기존의 22년에 계약을 체결하고 이제 그분들의 업무가 변경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별도로 근로자 이동이나 그리고 근로관계 변동은 없었고 그분들의 업무가 예를 앞서 언급된 전북 노동복지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 수거만 하고 있다가 특정 동의 모든 성상을 수거한 업무를 시행을 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권역별 크기에 맞춰서 이제 인원에 맞춰서 이제 근로자들이 배정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권역별로 많은 권역은 88명, 적은 권역은 12명. 그래서 그 권역별 근로자 인원 편차가 많다 보니까 권역별로 청소 서비스의 상태가 달라지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청소 서비스를 균등하게 시민들에게 제공하려면 결국 적정 규모의 이제 권역을 구성해야 그 균일한 이제 청소 서비스가 제공될 거라고 이제 저희 용역회가 검토 보고서가 나왔고 그 1차 권역화 당시에는 직영 환경관리원들은 포함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별도의 이제 외곽 지역에 대해서 가로 청소하고 생활 책임을 수호만 하고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제 1차 권역화의 문제였던 대행업체의 균등한 권역을 이제 조정을 하게 되면서 예. 대행업체도 직영 근로자분들도 대행이랑 똑같이 특정 권역을 이제 맡게 되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행업체 근로자들의 업무 중에 일부는 그 직영으로 이관되고 그리고 대행업체 근로자분들의 업무가 이렇게 줄어드는 상황이 되면서 이제 직영 권역이 어디 배치되느냐에 따라 기존 근로자들이 통째로 이동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한 거죠. 그 균등한 권역이라는 게 숫자의 균등함입니까? 네. 아. 일단 그 88명인 권역에 대해서는 네. 그 기존 1차 권역에서 문제점이 88명이었던 권역은 너무 인원이 과다하다 보니까 그 인원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청소 서비스의 균형이 좀 잘 이루어지지 않았고 너무 과소한 권역은 13명 내지 18명 정도의 과소 권역이다 그러니까 보니까 과소한 권역과 과대한 권역의 차이는 네. 한 회사가 맡고 있었는데 네. 인원수가 차이가 났다 이 네, 말씀이신 거죠? 인원수의 차이로 인해 청소 서비스의 질이 달라졌다는 문제죠. 그래서 그 해당 연구 보고서에서는 이게 가장 이제 안정적으로 이제 빠르게 안착됐던 권역이 40명에서 50명 단위의 권역이니 이걸 균등하게 조정을 해서 운영을 하면 근데 네. 전북 복지노동센터는 인원수가 35명이었는데 평균 수에 비하면 부족한 상황에서 굳이 강제 전직이라든지 권역 이전이 있어야 하는 상황은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맡던 업무가 네. 그 평화동하고 그 동사동, 소삭동 근간의 그 생활 폐기물을 제외한 나머지 폐기물을 수거한 업무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이 하던 업무 구역이 직영 권역으로 결정되면서 어쩔 수 없이 모두 다 이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면 그분들을 직영으로 시키는 것도 아니신데, 그렇죠. 그분들을 시가 직영으로 고용하는 것도 아닌데, 네. 그분들이 이전을 해야, 그러니까 직영 권역으로 됐기 때문에 그분들은 어찌 보면 쫓겨나는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사실- 권역화가 네. 된 것이 그분들에게는 내 일자리에서 내가 원하던 회사와 더불어서 내 구역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 2023년도에 권역화를 시작을 했어요. 이때는 35개 동이 시작을 한 거였거든요. 그래서 11개 업체가 12개 권역을 맡았어요. 그리고 우리 직영은 이 13개 동에 대해서 가로 청소하고 수거 정량제 봉투 있잖아요. 그것만 수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서로 싸운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들하고 겹치는 동이 있잖아요. 이런 데는 서로 싸워요. 이거는 니네가 할 일이야, 이건 우리가 할 일이야, 그러다 보니까는 쓰레기 잔재물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다 라고 해서 2024년 8월 1일자로 다시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네. 바로 시작을 해서 35개 동을 시작을 했거든요. 35개 동을 그 8개 업체, 그 다음에 우리 그 직영 환경관리원은
4개 업체를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면 직영에서 하시던 분들의 영역이 아닌 곳에 지금 권역화가 되면서 직영이 맡았어요, 이곳을? 네, 이곳에서 맞아요. 일하시던 직영분들이 이 음식물 쓰레기 수거나 이런 아니, 역할들을 우리- 안 해오시는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신규의 그렇죠. 일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노동자분들의 입장은 우리가 하던 회사도 그대로고 네. 우리 일도 그대로 하고 싶고 네. 그런데 갑자기 권역화가 되면서 바뀌었는데 네. 우리를 새로운 곳에 가라고 하고 또 이곳에 오는 분들도 새로운 일을 해야 되는 맞아요. 연속선상의 전문성이 단절되니 노동자분들은 그냥 내가 일하던 회사에서 일을 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제가 지금 발생한 것을 여쭤보는 거죠. 발생한 건 맞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게 맞아요. 권역화로 되면서 예. 예. 그렇죠. 고용 불안에 네. 대해서는 누구든지 다 갖고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때 이렇게 옮겼을 때 우리 이렇게 계획을 이렇게 딱 보냈을 때 네네. 그래서 최소한 우리는 민원도 이때 시작할 때 민원이 하루에 600건 막 그랬어요. 하루에 600건, 700건. 그러니까 이분들이 새로 와서 일을 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전문적이지 작년 7월 않다 1일자. 보니까. 네네. 작년 7월 1일자로. 그래서 1년 후에 시작을 할 때 민원을 최소화를 시키고자 기존에 했던 분은 되도록이면 여기는 더마음, 이 중앙동, 풍남동 이런 데는 더마음 이런 데 했던 분들이 되도록이면은 좀 그대로 있어주라. 중앙동, 풍남동. 왜냐면 이분들이 그래도 이 자리에서 음식물도 해왔고 그 다음에 대형 폐기물 수거도 해왔고 그랬기 때문에 전문가잖아요. 네네. 우리보단 전문가죠. 아무래도 현장에 계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좀 이곳에 그대로 있어 달라라고 하다 보니까 여기에 계신 분들은 어찌됐든 우리 직영이 들어가 버리니까 우리 직영 환경관리원 202명이 들어가다 보니까 옮겨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업체는 3개 업체가 없어지고 권역은 8개 권역으로 축소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그대로 있어주는 분들, 그 다음에 이분들이 좀 옮겨주는 부분,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조정을 불가피하게 됐어요.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네, 이번엔 자리를 옮겨서 전주시 의회 한승우 의원을 만나러 왔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승우입니다. 제가 이 사태를 쭉 봤을 때, 사실은, 어느 쪽이 100%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전주시의 원칙이 없고, 졸속적인 행정이 이번 사태를 만들었다. 전주시의 책임이 가장 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동자들이 주장하는 것에 상당히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현재와 같은 상황이 발생한 가장 큰 이유가 어쨌든 권역이 1차 권역화가 2023년 7월 달에 있었고 예. 2차 권역화가 작년 7월 달에 있었는데 작년에 해고 사태가 발생을 했거든요. 근데 가장 큰 전주시의 패착이 고용 승계는 좋은 뜻인데 전주시가 권역별 고용 승계를 하겠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8개 권역이 있으면 기존의 권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은 그 자리에서 일을 하고 새로운 회사가 오더라도 그 사람들을 승계해서 고용을 유지하겠다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말은 좋은데 현실적으로 8개 권역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왜냐면 완전히 권역이 재편되고 인원이 바뀌었기 때문에 고용 승계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특히 권역별 고용 승계라는 말 자체가 어울리지 않는 상황이 됐는데 그걸 밀어붙이다 보니까 그것도 전주시가 강제로 예를 들어서 8개 권역 업체를 정해놓고 업체를 A 업체가 맡았으면 예를 들어서 B회사 소속의 노동자 몇 명 이리 가, C회사 소속 몇 명 이리 가, 우리 강제로 다 지정을 했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런 강제적인 지정이 어떻게 보면 고용 승계, 권역별 고용 승계라고 하는 게 모순이 있다라고 하는 걸 스스로 인정을 하는 게 됩니다.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이라고 하는 그 정부의 지침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민간 위탁이라든가 용역 근로자들은 회사가 바뀔 수가 있잖아요. 보통 민간 위탁이 3년마다 되기도 하고 2년마다 되기도 하고 5년 동안 하는 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전주 소각장도 민간 위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민간 위탁은 회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위탁을 받는 회사가 바뀔 수가 있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그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회사가 바뀌어도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의 핵심 내용이고 고용 승계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근데 전주시의 상황은 달라요. 그러니까 원래 권역이 있었던 게 아니고 처음 만들어지는 그곳에서 일하고 있던 노동자가 거의 없어요. 그런데 일방적으로 전주시가 정해놓고 너희는 그곳에서 일해 라고 한 거죠. 그 부분에서 저도 질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도대체 왜 그랬는지, 물론 전주시는 좋은 뜻에서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냐면 전체 노동자들을 고용 승계하기 위해서 그런 거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어요. 근데 그 방법이 제가 봐서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긴 합니다. 네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함앵커가 간다. 왜 그런 현상이 벌어졌냐면 예. 여기 보시면 동끼리 이렇게 다 다르잖아요. 이제 여기는 이제 직영으로 바뀌었고 여기도 이제 직영으로 바뀌었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여기를 잘 보시면 동이 이렇게 뭐 금화 미동은 하나 뭐 이런 식으로 큰 동은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되다 보니까 서비스 질도 떨어지고 네네. 예. 그다음에 인력이라는 게 솔직히 사람 손이 많이 필요한 것이 가장 청소잖아요. 네. 이건 기계발, 장비발이 아니라 사람 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원가 산정을 해서 다른 곳으로 지금 권역이 바뀐 것만큼은 사실이잖아요. 그쵸. 네. 그쵸. 그렇다 보니까 그곳에 속한 11개에서 8개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곳에 속한 노동자들 같은 네. 경우는 결국 본의 아니게 이 권역화의 지침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가야만 하고 또 다른 곳마저도 내가 하던 일이 아닌 다른 성상의 업무를 해야만 되는 것은 사실인 거죠. 그렇죠? 그쵸. 네네. 예. 그렇지만 이분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직영도 마찬가지고 보시다시피 각 성상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성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렇게 가로 청소만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다음에 생활 폐기물, 우리 그 종량제 봉투 수거하시는 분들, 그 다음에 음식물 수거, 그 다음에 재활용 수거, 그 다음에 네네. 대형 폐기물 알겠습니다. 수거 이렇게 성상별로 있잖아요. 돌아갑니다. 그러면 이제 이 8명의 해고자들이 향후에 또 발생할 수도 있고 더 아니면 이제 이 8명의 해고자를 이들이 원하는 대로 원직 복직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대로 그냥 해고된 상태에서 시위가 길어질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시는 그럼 이제 대처를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손을 쓸 수 없는 겁니까? 이제는 이미 권역화 지침을 따랐던 위탁 업체들의 지침으로 이제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에서는 이제 마무리가 된 것으로 보고 있는 현재 상태인가요? 저는 참 안타깝게 생각하는데요. 우리도 모든 것이 마찬가지지만 소송이나 수사가 진행되면 저희가 그 결과를 좀 지켜보거든요. 예, 결과를 지켜보고 저희가 이제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이제 대처를 할 것인가 검토를 하거든요. 근데 왜냐하면 진행 중인데 저희가 조금 나선다는 것은 좀 맞지 않다. 혹시 그러면 이제 지켜본다는 말씀 안에는 이게 지금 용역 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에 따라 권역별 고용 승계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면 현실적으로 보면 한성우 의원의 이야기들을 보면 2026년 혹시 대행 용역 재계약할 때 이분들이 복직 내지는 원치 않는 부서라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그나마 있는 것인지 이분들을 지금 이제 시에서는 지금 적극적으로 어떻게 뭘 할 수가 없는 것이고 그냥 지켜본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지침이 내려오면 그때는 그러면 어떤 대안을 지금 마련하는 것인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다라고 해볼 생각이 필요가 됩니다. 네. 그 이외에 바람직한 고용 어떤 문제, 고용 승계 차원에서 고용 승계가 지금 안 된 상황이잖아요. 다른 회사로 가는 건 고용 승계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면 네네. 이분들의 근로계약 관계가 네. 계약 기간이 되거나 대항 계약이 만료되는 때에 자동으로 계약이 해지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22년 대행 계약이 만료된 순간 이분들은 원래 그냥 해고가 된 거예요. 그 회사하고 맺은 계약이에요? 아니면 그 회사하고 맺은 계약. 원청하고 하청하고의 계약이에요? 아니요. 그러니까 근로자하고 전국 노동복지가 맺은 계약. 네네. 그러니까 저희는 이분들이 그 계약서 명문상을 봤을 때 24년 대행으로 들어가는 순간 이미 계약 기간이 다 종료되고 그분들을 고용 승계할 방안을 이제 검토해야 되는 거죠. 그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에서도
이 사람들의 고용을 승계하라고 했지 이 사람들이 어디서 근로하는 것까지 보장하라고 하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각 권역이 조정돼서 이분들이 만약에 저희가 427명을 다 고용하지 않고 일부분을 이제 이 용역지침에서도 명시하는 것들이 427명이지만 뭐 발주처의 사정으로 그 이하를 고용한 일이 없게 하라 이런 것들을 보장하는 거지 이분들이 뭐 어디서 근무했고 어떤 업무를 했으니 그걸 무조건 다 보장하라 이런 내용은 또 아니거든요. 네. 근데 그러면 이 전북 노동복지센터에서 근무를 20년 한 이상 한 근무자도 있잖아요. 근로자. 이분들은 계속해서 그러면 이 대행 기간이 자동으로 종료되는 시점 이후에 계속 그러면 위탁업체가 계속 또 선정이 될 때마다 근로자로서 일을 해온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근로계약을 새로 체결을 하신 거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20년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네. 당연히 또 재계약 되겠지라고 생각을 한 건데 지금 이 사안은 회사조차도 그러니까 이 노동자들을 고용할 수 없는 지금 상황으로 이 권역화가 만들어진 결과다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입장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 내용 관련해가지고 본인들의 법률 해석이 정말 타당한지 우리는 우려된다. 네네네. 그래서 3개월 동안 11번이나 간담회를 하면서 그렇게 선택을 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면 시가 이제 여러분을 구제할 방법이 없다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의 법률 해석이 더 타당하다고 주장하시면서 그냥 이제 해고를 당하고 이제 진노위 중노위를 다투시는 이제 법적인 과정이라 저희도 이제 안타깝죠. 네. 근데 우리 저 8분에 대해서는 그분들도 우리 전주 시민이에요. 우리 전주 시민이고 정말 안타깝고 그치만은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걸 봐서 좀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우리가 또 섣불리 나서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그렇고 그래서 끝까지 좀 추이를 좀 지켜보고 우리 시민들 그분들도 시민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안타깝지만 예, 마지막까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전주시 청소지원과 허수영 과장과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광장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소수의 목소리가 다수에 가려지지 않게 현장으로 가겠습니다. 페트롤 전북 하멘커가 간다.